홍 기자가 두 교수를 처음 만난 곳은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륨에서였다. 매년 열리는 진부한 학회의 송년회로 일반인들은 그런 학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기부금을 위해 심포지엄으로 가장된 수리통계학회의 연말 모임은 해가 저물기 전에 학회에 소속된 교수들끼리 기름진 음식에 술 한잔하며 즐기자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조그만 인터넷 신문사에서 사회 및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홍 기자는 학회의 정식 초청을 받아 심포지엄에 참석해 뷔페로 차려진 성찬을 먹고 있었다. 소주가 없다는 점을 무척 아쉬워하며 그는 대체품으로 제공된 공짜 레드와인을 홀짝이고 있었다. 그가 신 교수와 전 교수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한국 수학 영재들의 미래는 불확실한가? 라는 특집 기사를 작성할 때 이메일과 전화로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아 왔던 터라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신 교수는 고려대 수학과 정 교수로 학생들 사이에서 만약 그가 만지작거릴 분필이 없다면 강의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농담이 떠돌았고 실제로 한 번은 학생들이 분필통을 감추는 바람에 신 교수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말투와 매너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전통적인 신사였다. 반면 전 교수는 연세대 통계학과 부교수로 신 교수보다는 대략 10살 정도 어렸는데 쇼맨십이 강한 재담꾼으로 광대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실패를 선택하겠다. 그것이 인생이 지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자신감 넘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속적 가치를 얻기 위해 잘난 척하며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혹시 홍 기자님 아니세요? 연세대 전 교수입니다. 통화만 하다가 얼굴은 처음 봅니다. 알고 말고요. 전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홍 기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실 홍 기자님을 이곳에 초청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 학회의 간사로 있거든요. 그랬군요. 저번 특집 기사 쓸 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하니 좋네요. 도움은 뭐려?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밝힌 것이지요. 혹시 다른 기사 쓸 때 궁금하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부담 없이 연락하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요.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에 이름이 나가면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도움도 되고 인지도를 높여 방송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일거양득인 셈이지요. 전 교수가 몸에 밴 상투적인 영업사원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고려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신 교수입니다. 교수님, 전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 뵈니 너무 반갑네요. 잘 지내시지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애들 가르치랴, 논문 쓰랴 정신이 없긴 하지만요. 역시 교수님의 끊임없는 학구열은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여기 오니까 두 분을 다 만나네요. 홍 기자는 간단히 안부를 물은 후 전 교수를 신 교수에게 소개했다. 신 교수님, 이분은 연세대 통계학과 전 교수입니다. 두 분이 같은 학회 소속이니 안면이 있으시지요. 그가 소개를 마치자마자 서로 얼굴을 돌렸고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다. 사실 두 교수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앙숙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더 잘났다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과 같이 미국 예일대 학생들이 하버드대에는 범생이뿐이라며 놀리고, 반대로 하버드대 학생들이 예일대에는 동성애자만 입학한다고 혹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대와 연세대는 오랜 세월 한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했고, 두 교수는 해당 대학에서 학부, 석박사를 취득한 골수분자였다. 둘째, 수학과와 통계학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세상은 신이 만든 숫자의 조합이며 이 규칙을 밝히기 위해 고결하게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수학과의 가치는 인간의 필요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통계학과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이 수학과의 주장이었다. 반면 세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문이 무슨 소용이냐며 통계학과는 수학과를 깔아뭉갰다. 셋째, 두 교수의 성격이 판이했다. 고려대 심 교수는 전통적인 연구와 수업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했으며, 전 교수가 세속적 성공을 위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로부터 소위 돈이 되는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구애하는 모습을 경멸했다. 반대로 연세대 전 교수는 신 교수가 마치 세상을 잊고 굴 속에서 참선하는 승려처럼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나 세상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한심한 인간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평소에도 좋지 않던 두 사람은 홍 기자의 한국의 수학 영재들의 미래는 불확실한가? 라는 특집 기사에서 또다시 의견 대립했는데, 그건 마치 로마 장군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넘으로써 내전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처럼 분수령 역할을 했다. 신 교수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의견을 피력했고, 전 교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주장을 펼쳤다. 해당 기사가 인터넷에 배포되자마자 신 교수는 나이 어린 전 교수가 현 정권에 잘 보이려는 세속적 욕망을 위해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며 비난했고, 전 교수는 신 교수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업그레이드 불가능한 구닥다리라고 맞받아쳤다. 그렇게 두 교수는 마치 과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전설적인 라이벌이었던 것처럼 수리통계학회의 대표적인 앙숙이 되었다.